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3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마무리 한번 쭉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제가 식을 써드리기는 할 거지만 중요한 거는 공식을 몇 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걸 공식을 쓸 거냐면 2차 함수에서 x축 또는 뭐 직선이랑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할 때 공식 쓸 거예요. 자, 63 공식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요거 하나 쓸 겁니다. 요거 세제곱짜리 요거 하나 쓸 거고요. 그 다음에 3차 함수에서 또 두 개, 하나가 중근이고 하나가 그냥 근일 때 이 사이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그대로 그냥 쓸 거예요. 얘는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12사 공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63 공식이랑 12사 공식은 깔고 간다는 거 이해 잘 안 가면 제가 옆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자,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일단은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겠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적분 구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일단은 미분부터 해줘야겠죠. 아, 미분이 아니고 인수분해부터 해주셔야겠죠. 그럼 얘는 x축이랑 마이너스 2, 1에서 만나니까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시는 겁니다. 적분할 때 넓이는 이제 절대값 이용하셔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63 공식에 적용되는 거죠. 6분의 여기 두 개의 차이가 지금 3칸 차이 나죠. 3의 세제곱. 그래서 63 공식입니다. 자, 63 써주고 그 다음에 절대값 a 들어가는 부분은요. 이 친구의 최고창의 개수를 써주시면 돼요. 최고창이 지금 1이죠. 그러니까 절대값 1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9 찾을 수 있겠네요. 자, 2번 문제도 봅시다. x로 묶어가지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여기도 이제 근이 딱 두 개밖에 안 나오고 중근인 상황이네요. 그래프 그려보면 x축이랑 0에서 한근, 2에서 중근 이렇게 갖게 되는 이런 3차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공식 써주면 되겠죠. 일단 표현은 0부터 2까지 이 친구를 적분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어떻게 돼? 12사 공식 가면 되겠죠. 12분의 절대값 a가 지금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2의 4제곱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잘 해주시면은 3분의 4 이렇게 바로 또 구해줄 수가 있겠죠. 2번입니다.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제가 요거는 그냥 비슷한 문제니까 넘어가고 2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이 친구랑 x축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일단은 이 곡선을 그릴 수 있어야겠죠. 자, 이 곡선도 그리려면 인수분해 해줘야 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0하고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친구랑 x축 그 다음에 두 직선 x는 1, x는 4니까 x축 표현해줬고요. x는 1 표현해주고 x는 4도 표현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둘러싸인 도형이 두 군데가 나오죠. 두 군데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넓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값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야? 1부터 3까지가 이 아랫부분이니까 요거 잘 생각해서 써주시고요. 1부터 3까지 이 친구 아랫부분이니까 마이너스 써가지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 어때요? 윗부분이죠. x축 위쪽 부분이기 때문에 식 그대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풀이에서도 했듯이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빼가지고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분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준 다음에 1부터 3까지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죠? 3부터 1까지만 써주시면은 마이너스 없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식 적분해가지고 3부터 4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1 넣은 건 이렇게 되고요. 빼기 3 넣은 거, 3 넣으면 어떻게 되죠? 4분의 81 빼기 2분의 81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4를 넣어줘야 되네요. 4 넣으면 64 빼기 16이니까 72 이렇게 나오나요? 아, 헷갈리네요. 자, 그 다음에 3 넣은 거를 빼줘야 되는데 여기 3 넣은 거 빼주는 건 똑같죠. 여기 앞에다가 2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요게 일단 먼저 보여가지고 얘부터 계산을 해줄게요. 이 친구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81 나오죠. 그럼 앞에랑 곱해줬을 때 2분의 81 이렇게 나오겠네요. 4분의 1 빼기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81 이렇게 나오네요. 아, 더하기 2분의 81 그 다음에 맨 뒤에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2부터 여기 계산을 해주면
2분의 72니까 어떻게 돼요? 36인가요? 36에서 8을 빼주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4분의 8서 32니까 11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은 뒤에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3번 봅시다. 3번은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상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1번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와 위로 이렇게 상향하는 직선이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일단은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려면 교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니까 어디랑 어디? x-1, x-3. 즉 1이랑 3에서 만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도 아까 그 공식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6분의 1에다가 2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3분의 4라는 거 넓이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2번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는 아래로 블록이고 하나는 위로 블록입니다. 그럼 이 친구도 두 개 서로 같다 해가지고 또 교점을 찾아주셔야겠죠. 그러면 2x제곱 빼기 2니까 2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뿔마 1, 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사이의 넓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s도 사실은 얘도 또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6분의 여기 두 칸 차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의 a는 여기 a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합쳐졌을 때 식의 최초의 a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 요것만 잘 챙겨서 오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4번 보겠습니다.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위치 물어보고 있죠. 위치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이 친구 그대로 적분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원래 적분하면은 부정적분일 경우에는 뒤에 적분상수가 붙죠. 적분상수는 이제 뭘로 정해주냐면 출발한 점의 위치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점 출발이기 때문에 여기는 c가 필요 없는 상황.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이랑 3번은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위치 변화량이랑 움직인 거리다. 위치 변화량은 속도를 그대로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한다? 얘의 절대값을 적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조금 나타나겠죠? 2번을 보면요. 얘는 사실은 이 친구를 적분을 해도 되지만 요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요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렇죠. 이 친구를 적분하면 xt가 나오니까 여기에 6 넣은 거에서 0 넣은 걸 빼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위치를 먼저 물어봤을 때는 여기다가 넣어주는 게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6을 넣으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216 더하기 72 이렇게 되나요? 0 넣은 값은 0이니까 요것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계산하니까 공교롭게도 0이 나오네요. 이 친구는 0이구나 찾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절대값이 붙은 이 친구의 적분입니다. 절대값이 붙었을 때는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도 알아야겠죠. 자, 그래프 그려보니까 얘가 위로 블록인 상태고 0하고 4에서 만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0부터 6까지 적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거리를 구해줘야겠구나. 우리 거리 같은 경우에는 넓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둘러싸인 넓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 부분, 절대값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0부터 4까지는 그대로 VT 적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부터 6까지는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VT를 적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0부터 4까지는 아까 우리 계속 쓸 수 있는 공식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 이용해서 쉽게 갑시다. 6분의 1에다가 4의 세제곱 이렇게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VT를 적분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VT 계산하기는 쉽죠. 그냥 저는 그래서 마이너스 VT로 바꿔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4t를 적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마나 이 친구에다가 부호만 잘 해준 게 나오겠죠. 그럼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2t 제곱입니다. 4부터 6까지 계산 한번 힘내서 해봅시다. 자, 그럼 앞에는 어떻게 돼요? 3분의 64니까 32 이렇게 나오나요? 뒤에는 6 넣어주면은 216 빼기 72 이렇게 되고요. 4 넣어주면은 3분의 64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약분할 수 있는 걸 해주면 3하고 216 하니까 72니까 여기는 다 0으로 날아가네요. 그러면 남는 게 마이너스 3분의 32 더하기 32 이렇게 되니까 3분의 64 이렇게 쉽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자 S1, S2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곡선이랑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S2를 표현하는 것까지 배웠거든요. S2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0부터 1까지 x제곱을 적분을 해주면 된다. 요건 배웠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적분해가지고 얘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1이죠? 그럼 S1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가? S1은? 그렇죠. 여기 이 정사각형에서 얘 넓이 빼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1 빼기 3분의 1이다.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S2분의 S1이니까 S2 3분의 1분의 3분의 2 계산하면 2 이렇게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절대값이 들어간 이 곡선이 있는데요.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다 똑같죠. 경우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x가 0 이상일 때 얘는 곡선이 마이너스 이렇게 그대로 풀리겠죠.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절대값이 풀릴 때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이렇게 풀리겠죠. 그럼 각각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표점이 되는 게 지금 마일 1, 2니까 표현을 한번 해보고요. 자, 0보다 클 때 요거부터 그려보면은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어디랑 어디서 만나? 2랑 마이너스 1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는 요런 그래프가 하나가 그려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2랑 1에서 만납니다.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요렇게 하나가 또 그려지겠네요. 자, 그러면은 0 이상일 때는 요 친구, 그러니까 0 이상인 Y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 친구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때는 오른쪽만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요 친구를 따라가야 되니까 왼쪽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보니까 어때요? 아하, 얘 Y축 대칭이구나도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다가 X나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Y축 대칭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의 넓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사실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뭐에 대해서?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만 구해주면 되겠어요. 0부터 2까지 여기 오른쪽 부분 해가지고 2배 해주시면 되겠죠. 자, 도형의 넓이 S는요, 2배의 0부터 2까지 뭐를 적분을 해준다. 자, 0보다 큰 쪽, 이 친구를 적분을 해줄 거예요. 절대값 x제곱 빼기 x-2다. 자, 근데 얘는 지금 아래쪽에 그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풀릴 때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려야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마이너스 2 빼주고 적분해 줄게요.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2, 0. 자,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고 2 넣었을 때 3분의 8 빼기 2 빼기 4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뒤쪽 계산해 줬을 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서 3분의 2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두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둘 다 1,4를 지난대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1,4를 지나기 때문에 A랑 B가 뭔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가 위로 블록, 얘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여기 사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A를 한번 구해봅시다. A 1,4를 지나니까 4는 마일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A는 6인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다가 또 1,4 지나니까 4는 1 플러스 B가 돼서 B는 3인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6이랑 3이랑 넣고 어디서 만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두 식이 같다 일단 놔서 적분 범위를 구해줘야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다 넘겨볼까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 0이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어디랑 어디서 만난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에서 얘가 지금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3부터 1 사이에 있는 여기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썼던 그 공식 쓸 수 있죠? 6분의 4의 세제곱인데요. 여기 a는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처음 합쳐준 식의 개수니까 2 넣어주셔야겠죠? 그리고 얘는 3분의 64다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풀이 과정을 써야 되니까 정확히 쓰려면 이걸 써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절대값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 dx 이걸 계산하면 또 3분의 64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꼭 두 가지 방법 다 아셔야 돼요. 8번입니다. y는 x세제곱과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x세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1,1에서 접선을 또 긋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1,1하고 접선을 딱 그어줬을 때 어디서 이제 또 만나는 데가 있겠죠. 이렇게 만나는 점이 밑에가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1,1이 지금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접선 방정식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접선 방정식은 일단은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돼? y'이 3x제곱이죠? 그러니까 1 넣어주면 y는 3이라는 기울기를 갖고요. 1,1 지나니까 3x-2다. 여기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 나왔고 곡선 나왔으니까 교점 찾아줘야겠죠. x제곱이랑 3x-2랑 같다. 그러면 요거 해줬을 때 일단 1,1을 가지니까 x-1 갖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 혹시 방법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조립제법 쓰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몰랐던 이 점의 이름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도형의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곡선이 지금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곡선 그대로 가져와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실은 4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3 x제곱 2x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 계산을 해주셔도 되지만 이것도 사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도 3차랑 그 직선이랑 두 점에서만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 바로 적용을 해줄 수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2분의 절대값 a 1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또 해주시면 좀 쉽게 답을 4분의 27인 거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9번입니다.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6분의 1이다. 아,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인지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이 친구가 x로 묶어줬을 때 3-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x축, y축 그려줬을 때 위로 볼록이고 0하고 3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m은 0에서 3 사이네요. 양수니까 mx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여기가 이제 6분의 1이다 라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점 찾아줘야겠죠? 교점 찾아봅시다. 3x-x제곱이랑 mx랑 같다. 그럼 x제곱에다가 m-3의 x는 0이다. 이렇게 되니까 x 더하기 m-3은 0. 그러면 x가 0하고 3-m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잘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3-m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친구도 뭘 쓸 수가 있다. 공식을 쓸 수가 있는 부분이다. 제가 너무 공식을 남용하나요? 그럼 얘가 3-m의 세제곱이 이 친구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넓이가 6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대로 6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써줬던 3-m의 세제곱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니까 3-m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m은 2. 이렇게 쉽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또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0부터 3-m까지 여기 빼기 여기, 즉 이식 적분해가지고 걔가 6분의 1이다 해도 같은 값 얻을 수 있겠습니다. 10번입니다. 직선 선로 위를 60을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 제동을 건 후 t초 후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우리 문제는 뭘 풀어야 되냐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묻고 있어요. 완전히 정지했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죠.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60-3t가 0이 돼야 되니까 t가 언제일 때? 20초가 될 때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0부터 20까지 vt를 적분해가지고 이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해줘야 된다는 거 요거를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절대값이 나올 때는 이 안에 있는 식 60-3t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줘야 되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1차 함수로 주어진 경우에는 그냥 그래프 해가지고 우리 적분의 의미가 뭐죠? 이 친구랑 이 t축이랑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잖아요. 넓이를 그대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60에서 시작하고 20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식이. 그러면 여기 부분의 넓이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니까 그대로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00인 거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식 안 쓰고도 금방 600m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의미로 자 11번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좌표가 1인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자, 이게 이제 출발점이 또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놓고 갑시다. 좌표가 1인점에서 출발. 속도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보니까 처음으로 뭐를 바꿀 때, 그렇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럼 얘도 또 뭘 얘기하는 거야?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속도가 0이라는 거는 t축이랑 만나는 점이니까 찾아보면 0, 3, 5가 있죠. 근데 출발 후 처음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3초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때 시간은 3초구나. 그때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죠. 위치는 뭘 생각해야 돼? 이제 처음 출발한 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변했는가 그 변이를 봐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 출발점이 1이었기 때문에 1 더하기 0부터 3까지 VT를 적분한 값, 요거를 의미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더하기 0부터 3까지니까 여기 부분에 뭐예요? 넓이를 의미를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사다리꼴 모양이니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높이가 지금 2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는 2분의 4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다. 그럼 더하기 4니까 5의 위치에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출발 후 5초 동안 이번에는 움직인 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처음 시작한 거랑 상관이 없이 0부터 5초까지 VT의 절대값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얼마만큼 움직였는가. 그럼 그건 다시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0부터 5초까지 이 VT의 그래프와 T축이 만나는 이 두 부분의 넓이의 합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미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4에다가 밑에 있는 이 부분의 삼각형 넓이만 더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2이기 때문에 넓이가 2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4 더하기 2니까 답은 6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A, B 위치 확인하셨죠. 자, 이때 넓이가 같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이가 같다는 거는 적분값이 같다는 거랑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쵸? 여러분 알고 계시죠? A 같은 경우가 만약에 넓이가 S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적분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적분값은 마이너스 S가 되겠죠. 자, 왜냐하면 여기는 X축 아래쪽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 적분해주면 음수가 나옵니다. 여기 Y값들은 다 음수잖아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B는 넓이가 만약에 S라고 하면은 얘는 적분값도 S가 나옵니다. 그쵸? 여기는 X축 위쪽에 그려진 여기 부분을 합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돼? 적분값을 생각을 해주면 0부터 A까지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S 더하기 S가 되니까 0이 됩니다. 요거를 이용을 해주시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0부터 A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가 0이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적분해 볼게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X제곱 0부터 A까지. 그러면 3분의 1 A 세제곱 빼기 A제곱. 뭘로 묶어줄까요? 전 3분의 1 A제곱으로 다 묶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가 0이니까 A가 0이거나 A는 3이다. 왜냐면 A가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A는 3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두 곡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SA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X축, Y축까지 여기는 한번 그려볼까요?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제곱은 뭐 이렇게 그려주고요. 마이너스 X제곱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 X는 3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여기도 이제 X는 3까지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의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주면 돼? 0부터 3까지 얘에서 얘 빼준 거를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식으로 한번 나타내면요. 0부터 3까지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SA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A제곱 플러스 1은 지금 상수로 빼줄 수가 있고요. 요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A제곱 플러스 1에다가 뒤에는 적분하면 3분의 1 X세제곱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나요? 그러면 계산하면 9의 A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을 해봐야겠습니다. A분의 SA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9a제곱 플러스 9를 a로 나누는 거니까 9a 플러스 a분의 9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자, 그럼 요거 꼴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죠. 뭐 산술기하 생각나셨나요? 2루트 9a 곱하기 a분의 9.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되면 그 문자가 없어지는 꼴이 되면은 그리고 양수일 때 이거 둘 다 양수인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었죠. 이런 상황에선 얘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18. 그래서 최소값은 18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4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출발했는지 중요하죠. P는 원점, Q는 6인점에서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출발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출발한 지 A초 후에 만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를 봐줘야 돼? A초 후에 위치가 같아진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위치를 잘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P의 위치를 XP라고 하면 XPT는 어떻게 돼요? 원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0 플러스 0부터 t까지 4t를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t 제곱을 0부터 t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2t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의 위치를 xqt라고 하면 얘는 6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6 플러스 0부터 t까지 2t 플러스 1을 적분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6 더하기 t제곱 플러스 t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0부터 t까지 이렇게 해주면 뭐 뒤에는 똑같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출발한 지 a초 후에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뭐 넣었을 때 t 자리에다가 a를 넣었을 때 서로 같아진다. 그거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로 같은 t 구하려면 그냥 두 식이 같다 놓으면 되겠죠. t제곱 빼기 t-6이 0이 되니까 인수분해해주면 t 플러스 2, t-3은 0. 그러면 a는 양수여야 되니까 3인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